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 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어제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물가 지수가 111.12포인트로 집계됐는데 네. 1년 전 수치와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2.7%를 기록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처럼 2%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21년 9월 이후 약 21개월 만인데요. 네. 물가 상승률이 올해 들어 2월부터 꾸준히 둔화세를 지속한 영향이라고 풀이됩니다. 이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이른바 체감 물가에 가까운 그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도 지난 5월까지는 3%였는데 지난달에 2.3%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물가가 이처럼 2%대로 둔화한 것도 약 27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네. 네,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살펴보면 이 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는 4.1% 올라서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방식의 근원 물가 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도 전달에 비해서 소폭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정부도 신경 쓰고 중앙은행도 신경 쓰고 서민 고통을 가중했던 물가 상승 좀 진정됐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 안정 배경은 뭘까요? 네, 이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석유류 가격이 1년 새 역대 최대 폭인 25.4%나 내렸는데요. 석유류 혼자서만 전체 물가 상승률을 1.5%포인트가량 떨어뜨렸을 정도입니다. 네. 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는 사이에 다른 품목 가격들은 오히려 상당수 올랐습니다. 이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은 전기요금 인상 같은 요인이 발생하면서 1년 전보다 26% 가까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라면 출고 가격 인하와 같은 물가 하방 요인이 있기는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점에서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오죽했으면 석유류 가격 하락 덕분에 이 수출이 줄었음에도 수입액이 더 줄면서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더해서 그간 이제 물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문제로 지목됐던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률까지 둔화하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의 상방 압력이 축소했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이 안정세가 쭉 이어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통계청은 이번 달인 7월까지는 물가 안정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워낙 가팔랐던 만큼 기대 효과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 둔화 정도가 다시 약화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등이 물가의 상방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물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네. 한국은행도 어제 열린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예상한 대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기는 했지만 이제 이후 다시 높아져서 연말기에는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네, 또 근원 물가에 대해서도 현재 완만한 둔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는데 앞서 제시한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앞서 지난 5월에 한국은행이 수정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발표에서 올해 근원 물가 상승률 예상치로 3.3%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가는 정말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일단 영향을 주겠죠? 예. 네, 맞습니다. 이번 달 13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주요한 근거인데요. 이 근원물가 상승률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주로 참고하는 사항입니다. 이 제조업 물가와 달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서비스 물가가 내려오면서 근원 물가 상승 둔화세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제 현재 기준금리인 3.50%를 연내 최종금리로 보는 시각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내 금리 인하론까지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 그리고 노무라 등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이르면 10월부터
한국 기준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했습니다. 네. 네, 이러한 낙관론의 배경에는 신흥국들이 선진국보다 먼저 물가 상승 고점을 찍었고 또 최종 금리로 볼 만한 수준의 금리가 먼저 도달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 근원 물가에도 주목했는데요.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0월에 3% 밑으로 내려가면서 4분기에 금리 인하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인상을 얘기한 곳은 없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동결 아니면 인하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이 국내외 금융시장 전문가들 설명을 들어보면 네. 네, 근원 물가 상승세가 아직은 그래도 견고하다는 점에서 금리와 관련해 그 경계감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이 신흥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아직 신흥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라고 경고하면서 신흥국 투자를 결정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의 논리와는 그 반대로 모건 스탠리는 신흥국들의 정책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별개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죠. 네, 한국은행 스탠스도 지난 금통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직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한은 총재는 물가 여건 등을 보면 아직 추가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견해를 내비치기는 했는데 네. 미국 연준 행보와 국내 가계부채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서 긴장감이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결정은 미국이 관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금리차가 175bp 차이 나서 네. 여기서 또 올려버리면 우리가 뭐 인하는커녕 동결도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FOMC가 지금 7월 26일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발표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떤 금리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FOMC 회의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그리고 26일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열리는데요. 예. 네, 우리는 27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연준이 6월에 금리를 동결하기는 했는데 추가 긴축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당시에. 네. 그리고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 전망이 우세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이후로도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간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확신을 했던 만큼 이제 분위기가 급반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를 반영하듯이 채권 시장 금리도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주요국 은행들이 지금 미국과 정책적인 면에서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또 별개로 독립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동안에 물가와 싸우고 있는 영국은 지난달에 빅스텝, 그러니까 0.50% 기준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단행했고요. 네. 유럽 중앙은행인 ECB도 같은 달에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7월에도 그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반면에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리던 호주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요. 네. 경기 부양에 나선 중국과 성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 베트남은 지난달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결국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둔화 정도와 같은 어떤 자국 내 상황에 따라서 정책이 차별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네. 한국은행도 다음 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딱 나눠져 있네요. 서쪽은 지금 금리 물가 때문에 고민이 심하고 금리 인상해야 되고 동쪽은 이제 진정이 됐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 주에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민재 기자와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